안녕하십니까. 커뮤니케이션 스킬 강의하는 김재화입니다. 커뮤니케이션, 의사소통에 있어서 중요한 것 한 가지, 유머가 있습니다. 오늘은 유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흔히 일상생활 대화에서 저 사람은 유머 감각이 뛰어나다, 아니면은 유머 한마디 없이 너무 밋밋해, 이런 식의 느낌을 갖습니다. 과연 그 유머가 뭘까요? 웃기는 말? 뭐 그렇습니다. 그 유머의 어떤 본질은 나도 즐겁고 상대를 즐겁게 하는 일종의 말의 재치, 이런 것이니까 그것을 유머의 정의로 충분하다고 할 수는 있습니다. 좀 더 유머에 대해서 깊이 그리고 세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머는 영어로 HUMOR로 씁니다. 우리가 흔히 이게 묵음아닌가, 그래서 유머 이렇게 발음하기 쉬운데 묵음이 아닙니다. 영어권에서는 휴머라고 H를 발음을 하죠. 자, 좀 더 정확한 어원은, 유머는 사실 멀리 고대 그리스 철학자들 사이에서 논의됐던 것입니다. 우리 사람 몸에 뭔가 어떤 점액이 흐르는 것 같다, 그럴 때 기분이 아주 좋아진다. 그래서 사실은 유머라는 것이 고어로는 그 물기 또는 어떤 그 수분, 그런 걸 뜻하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차츰 그 우리 몸에서 수분이라는 것은 피를 지칭하는 것이기 때문에 피가 원활하게 잘 돌아가는 것, 그것을 유머의 행위로 지칭을 한 것입니다. 자, 유머에는 어떤 기능이 있는지, 유머의 본질은 무엇인지, 유머의 긍정적 특성은 무엇인지, 유머는 대부분 긍정적 특성을 갖기 마련입니다. 유머는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 그리고 여러분이 실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는 유머의 기법, 다시 말해서 유머는 어떻게 만들어지고 나도 직접 할 수 있는지, 그걸 유머 구구단으로 이름 지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머를, 이 영어 유머를 우리말로는 익살이라고 합니다. 한자로 쓰게 되면 또 해악이라고도 쓸 수가 있겠죠. 자, 여기 설명이 나오는데요. 복잡한 정신적 자극으로 마음을 즐겁게 하거나 웃음이라는 반사 행동을 일으키는 의사소통의 한 형태, 그랬습니다. 자, 어떤 정신적 자극을 주거나 쉬운 말을 조금 다른 방향으로 설명을 해보거나 어려운 말을 또 쉽게 풀어서 해보는 등등의 우리가 일상적으로 늘 쓰는 말과 행동이 아닌 고정관념에서 벗어나는 어떤 표현법을 적용하는 것이 상대로 하여금 웃음을 짓게 하고, 그것이 유머의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자, 유머의 기능은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 미혼 여성들이 찾고 있는 1급 신랑감은 좋은 학교 다니는 사람, 나온 사람, 좋은 스펙을 지닌 사람, 집안이 부유한 사람, 건강한 사람, 잘생긴 사람, 당연히 1급 신랑감이 되겠죠. 그러나 거기서 특급 신랑감은 유머 구사력이 뛰어난 사람, 나를 늘 즐겁게 해주는 사람, 이런 사람이 신랑감의 첫째 조건으로 된다고 합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는 유머의 기능이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이 큰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과거에 웃으면 복이 와요, 소문 만복내죠. 웃는 집안에는 복이 들어오기 때문에 널리 웃어야 한다라는 말을 했고, 일로 일소 한번 화를 내면은 한번 늙어지고, 한번 웃으면은 한번 젊어지기 때문에 늘 웃어야 된다라고 웃음을 장려하긴 했습니다만은, 사실은 우리 조선 왕조 500년은 유교라는 지극히 어떤 그 경직된 사회 분위기가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특히 여자들의 웃음이
단박을 넘어가면 안 된다. 이런 식의 사회적 어떤 제약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죠. 그러다가 현대에 들어서서는 이 웃음이라는 것이 유머 구사력이 뛰어난 사람이 다른 것도 잘하고 다른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웃음에 어떤 기술을 잘 지녔다. 이렇게 인식이 바뀌게 된 것입니다. 자, 유머는 좌절과 두려움이 있었을 때 안전한 출구가 되는 것입니다. 2차 세계대전 때 나치의 공습을 피해서 숨어서 오들오들 떨었던 유태인들은 그 공포의 시간을 오히려 서로 주고받는 유머를 가지고 긴장감을 풀고 언젠가는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 거야 라는 희망을 갖는 불안에 어떤 내쫓는 도구로 유머를 활용한 적이 있습니다. 유머는 사회적 긴장을 줄여나가기 위한 안전밸브라고 했습니다. 개인끼리의 충돌도 그렇고 거대한 집단, 국가 간의 어떤 충돌도 이것이 서로 경직되고 서로 잔뜩 긴장만 돼 있었을 때는 그 결과가 서로 부딪혀서 충돌이 이루어진 후의 결과는 너무나 안 좋습니다. 그러나 이거를 유머를 승화시켜서 어려운 상황, 어떤 극적인 반전을 이뤄냈을 때 유머가 활용되는 그런 정치적 계기가 아주 참 많습니다. 이 깊게 설명을 하면서 그런 예를 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머의 본질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느냐? 기대의 배반이 부조리를 깨닫게 한다. 내가 사실은 이걸 원하고 있었는데 실제로 가서 이루어진 것은 이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이 말을 이렇게 설명을 해둔 건데요. 그 다음에 모순의 재발견이 부조리를 일깨워진다. 사실상 이것이 모순이라는 말 자체가 생겨난 것이 그렇습니다. 이 창은 그 어떤 방패도 다 찌를 수 있습니다. 이 방패는 그 어떤 창도 다 막아낼 수 있습니다. 이랬을 때 그러면은 그 창으로 그 방패를 찔렀을 때 어떤 결과가 생깁니까? 자, 어떤 대답을 할 수 있을까요? 그야말로 웃음밖에 나오지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모순인 것이죠. 이런 모순이 우리 사회에서 크고 작고 우리 일상생활에서 자잘한 것이더라도 자주 등장을 해서 일견 그럴듯한데 사실은 그렇지 않은 것, 이런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웃음을 웃게 하는 것이죠. 오해했다가 사실로 드러나거나 어떤 사실을 오해를 한 것이거나 그런 경우도 웃음을 불러오고요. 괴리와 부조화가 부조리를 깨닫게 한다. 자, 교장 선생님과 학생, 회사의 총수와 말단 직원, 이런 사람들 사이에는 엄청난 사적인 거리가 있습니다. 어떤 신분과 나이와 어떤 처지에 그 괴리가 큽니다. 그런데 이것이 가까워져 버리거나 그래서 교장 선생님이나 학생이나 똑같은 실수를 하거나 뭐 그랬을 때 이런 괴리가 떨어져 있는 사이가 커서 또는 좁혀져 가지고 그 이미 가지고 있었던 그 부조화가 어떤 사고로 나타나기도 하고 작은 웃음을 만들어내는 상황이 생기는 것입니다. 자, 유머의 긍정적 특성, 도대체 유머가 왜 좋은지, 자주 웃으라고 하는 것인지 하는 것입니다. 자, 웃으면은 건강해진다고 했습니다. 웃음은 어떻게 만들어냅니까? 유머가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 그러면은 유머는 우리에게 어떤 것을 주고 있는지 그 긍정적 특성을 살펴보겠습니다. 유머 화술이 뛰어난 사람은 대인관계가 활발할 뿐더러 절대 주변에서 늘 인기를 한 몸에 받고 있습니다. 유머가 뛰어난 사람은 뭐 점심값이 없어도 누구에게 가서 점심을 쉽게 얻어먹습니다. 바로 이런 것이 주변 사람들에게 유머 구사를 잘하는 사람은 재밌다, 함께 있고 싶다 해가지고 호감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자, 어떤 식당에 갔더니 그 식당 음식이 그다지 썩 맛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식당 안에 그 집기, 뭐 꾸며놓은 실내 장식이
역시 화려하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그 집은 끊임없이 손님이 왔습니다. 주인이 유머를 구사를 하는데 다른 사람들에게 기분이 좋게 지게 추워주면서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여기 오면은 즐거움을 갖게 한다는 그런 인식을 시켜주는 기가 막힌 기술을 지니고 있더라고요. 바로 그런 것입니다. 자, 유머를 가지고 전후좌우를 재빨리 살펴 상대의 마음을 읽을 수도 있습니다. 유머라는 것은 농담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의 기분이 어떤지 슬쩍 떠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그것이 발각이 됐을 때는 농담으로 간주를 하면 되고요. 그것이 성공을 했을 때는 상대의 깊은 마음을 깨달을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유머 화술은 성공이라는 결승점을 향해 준비 자세를 취하고 있는 이들에게 절반의 성공과 그 나머지의 자신감 100%를 충전해 준다고 했습니다. 어떤 일을 할 때 어떤 말로 상대로 하여금 첫 문을 열까? 이랬을 때 내가 저 사람이 흥미있게 듣고자 하는 유머 한 가지를 알고 있을 때 상대로 하여금 아, 저 사람 재밌구나. 저 사람하고 얘기를 계속 해보자. 이러는 사이에 내 자신에게 그대로 스며들어올 수가 있는 것이고 나는 이 유머를 간직하고 있음으로 해서 오늘 이 단판이 오늘 이 상담이 오늘 이 연설이 성공할 것이라는 자신감을 갖게 되는 것이죠. 유머는 뒤엉킨 대인관계의 매듭을 너무나 간단하게 풀어주는 소통의 지름길이라고 했습니다. 자, 꼬여있는 실타래 어떻게 풀어야 하겠습니까? 어렵죠. 인간관계가 꼬여있는 것은 영원히 풀 수도 없습니다. 풀기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 어떤 이성을 갖춘 또는 상대로 하여금 나한테 복종하게 하게 하는 어떤 엄격한 말로 풀어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강제적으로 이루어지는 효과지 그것이 영원히 서로 쌍방이 다 화합의 상태에서 갈등이 봉합이 되는 것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 바로 격이 없는 유머를 던짐으로써 상대로 하여금 내가 지금 무장해제를 했다. 너 또한 무장해제를 해서 우리가 그야말로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해보자 하는 자세가 갖춰졌을 때 이 사람들 사이에 가로막고 있었던 갈등의 벽이 봄눈 녹듯이 쉽게 녹아내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유머의 구성은 자, 유머를 하는 사람들의 말을 자세히 들어보면은 그게 저절로 나온 말이 아닙니다. 그 안에는 그 유머의 기능을 하게 하는 말의 구조가 있습니다. 내가 어디 갔더니 말이야, 뭐가 하나 있었는데 그 상대가 그 뭐가가 어떤 것인지 자기가 일상적인 그 생각을 가지고 듣습니다. 그러는데 그 예측을 무너뜨릴 만큼의 어떤 다른 예를 들었다거나 아니면은 말을 이렇게 비비 꼰다고 하죠. 그런 곡해를 하고 또는 적당한 궤변을 늘어놓는 거 다음 장에서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부풀리거나 또는 내가 바보인 척하기 또는 일반적인 세태를 나쁘게 된 것을 풍자하는 그런 식의 구성을 갖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우리 말에는 동음이어 pun이라고 쓰는 펀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하고 있는 것은 이 말입니다마는 이 말은 스피치, 이 언어라는 이 뜻도 있고요. 그 다음에 horse, 이 말도 되죠. 동물. 그 다음에 또 다른 말도 있습니다. 윷놀이 할 때 그 태우는 칩을 또 말이라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예전에 그 곡식을 담는 그릇 중에 한 대, 두 대 또는 10대가 되면은 한 말, 이런 식의 또 말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 한마디가 여러 가지 뜻을 가질 때
그것을 따로 적당히 활용하라는 언어 유희를 하면은 그게 유머 구사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일반적인 표정보다는 놀랐을 때도 눈을 그냥 아주 크게 뜬다거나 그런 특별한 표정, 그 다음에 남의 말을 흉내내는 성대모사,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따뜻하게 감싸주는 사랑의 언어, 이런 것들이 유머를 구사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유머 구구단이라고 명명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이름을 지어봤는데요. 맨 먼저 2단, 그러면은 그 난이도가 낮습니다. 쉬운 건데 지금 여러분이 유머의 어떤 그 얼개, 그 구조를, 내부 구조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앞서 설명한 동음이어 언어 유희입니다. 우리 말은 한자를 빌어다 쓰기 때문에 뜻은 다르되 발음은 같은 동음, 이의, 어가 아주 많습니다. 그 말을 적절하게 쓰게 되면은 이것이 바로 유머를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자, 불쌍한 개그, 뭐 이렇게 말을 하면서 불상, 여기서 나오는 것이 실제로 그 부처님 모습을 한 그 불상을 보였다. 그랬을 때는 같은 불상으로 이렇게 느껴지니까 재미가 있는 것이고요. 야, 배를 타고 또 배를 먹었더니 배가 아프더라. 이 말은 지금 같은 배가 등장을 했습니다만 전부 다른 뜻입니다. 배를 먹었더니 배로 기분이 좋네. 이런 말 자체가 배가 가진 동음 이의어를 이용하는 유머의 기법이 되는데, 이런 유머 기법이 폰 기법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넘어가고요. 자, 고정관념에서 탈피를 해야 유머 구사가 가능해집니다. 늘 상대가 뻔히 알고 있는 얘기를 한다거나 내가 이전에 가졌던 생각과 말을 그대로 상대방에게 또 보여주면은 상대는 아무런 흥미, 호기심을 느끼지 못합니다. 갑자기 달라지는 모습을 보일 때 고정관념이라는 게 왜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서 벗어나야만 비로소 말과 행동이 재밌게 느껴집니다. 고등학교 교장 선생님, 대학의 총장님, 교수님, 또는 지체가 높으신 어떤 정치가, 그런 분들은 늘 엄숙하고 점잖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 얼굴에 짜장면 어떤 그 자국이 묻어 있거나, 그런 사람이 옷을 입었는데 단추를 잘못 채워서 입었다거나, 아니면은 또 다른 어떤 그 머리 모양이 좀 우스꽝스러운 형태를 취하고 있거나, 이랬을 때 우리가 아는 어떤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하거나 그런 행동을 보였을 때 웃음이 나오는 것이죠. 자, 만일 이걸 가지고 이걸 분필인데, 이것이 분명히 누가 보더라도 분필입니다. 그런데 여기 소세지로 이걸 잘 만들어 가지고 제가 갑자기 이거를 베어 먹는다고 칩시다. 이랬을 때 상대들은 놀라면서 막 웃게 됩니다. 왜냐? 분필이라는 건 먹어서는 안 되는 것. 그런데 먹거든요. 이 고정관념에서 벗어나는 일이 생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이것을 고정관념 탈피하는 것에서 지금 활용한 얘기입니다. 자, 여기에서 m의 값은 얼마인가요? K1은 9다. K2는 7이다. M은 뭐다? 이런 식의 갑자기 이런 저기가 나왔을 때, 아, 2씩 줄어들어 가니까 9에서 7이 됐으니까 이번에는 5가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게 서울 경기 지역의 텔레비전 방송 채널이다 그랬을 때 KBS 2텔레비전은 9번이고 KBS 2텔레비전은 7번이고 MBC는 11번이다. 그래서 이 답이 11번이 될 것이다. 이런 간단한 퀴즈조차 고정관념에서 벗어나는 그런 재미있는 유머가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이번에는 4단으로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어떤 것을
비유를 하는데 과장이나 축소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뻥튀기를 한다고 그러죠. 바로 그것처럼 작은 것을 크게, 적은 것을 많게,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이렇게 크게 키워서 말하는 것을 과장이라고 하고, 반대로 우리가 간혹 목소리가 작은 사람한테 목소리가 왜 이렇게 모기 소리만 해? 이렇게 말합니다. 모기 소리가 그 정도 소리를 내지는 않죠. 이것은 크게 축소를 한 겁니다. 뭐 병아리 눈물만큼보다도 적네. 이렇게 말하는 것 또한 축소를 한 겁니다. 참새 뒷다리에 있는 점 크기만 해. 이거 역시 축소를 한 것입니다. 그러나 뭐 물결이 치는 걸 보고 파도가 그냥 집채만한 것이 또 밀려오더라. 이렇게 말한다거나 찐빵이 하나 있는데 그게 얼마나 크냐면은 와 이거 뭐 우리 그 이웃집 한 사람들 뭐 10가구 한 50명이 나눠서 먹어도 그냥 남겠더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바로 비유를 하는데 과장을 쓴 것이죠. 말을 할 때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뭐 예전에 그 유명한 그 과장 어법 중에는 백발삼천장, 눈이 심리는 들어갔다. 이런 말들이 있는데 흰 수염이 어떻게 삼천자나 될 수 있으며 눈이 좀 퀭한 경우에 어떻게 심리까지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바로 그 과장이나 축소를 하는 유머 기법인 것이죠. 자, 과장, 축소를 이렇게 할 수가 있다 하는 것들이고요. 자, 5단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4단은 그 정도의 과장과 어떤 축소를 하게 되면 웃음을 유발할 수 있고, 이번에는 장군, 멍군이라고 하는데요. 원래 장군, 멍군이 뭡니까? 장기를 둘 때 상대의 어떤 기습 공격이 있을 때 그것을 못 당해내면 지고 맙니다. 그러나 더 큰 방어로 효과적으로 잘 막아냈을 때 오히려 공격을 한 상대가 지게 되는 경우입니다. 우리 말할 때는 어떤 말을 상대가 이렇게 공격으로 해왔을 때 그것에 대해서 그야말로 위축이 되거나 그 자리에서 지고 마는 것이 아닌 그거를 잘 받아 넘기면은 오히려 멍군을 잘 불러서 이길 수 있는 뒤집기가 가능한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유머에서는 자주 등장합니다. 자, 영국 의회에서 한 사람이 어떤 다른 한 사람을 꼬집었습니다. 정치가가. 당신이 그렇게 잘 아는 체하고 여러 가지 말을 하는데 당신은 겨우 수의사 출신 아니요. 개나 돼지나 뭐 고양이 그런 거나 손보는 사람인데 어디 여기 와가지고 아는 체를 합니까? 이렇게 인신공격을 했습니다. 그걸 받아들인 다른 정치가가 어떻게 받아쳤냐면은 맞습니다. 저는 수의사 맞습니다.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는 의원님 어디 편찮거든 저희 병원에 꼭 한번 들러주십시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것은 뭡니까? 오히려 상대로 하여금 개나 돼지나 어떤 고양이 같은 그런 걸로 만들어버리는 멋진 응수가 나왔던 것이죠. 이런 경우들이 오히려 상대로 하여금 꼼짝달싹 못하게 하고 내가 비록 선제 공격은 받았지만은 더 큰 방어로 효과적으로 승리를 하는 것입니다. 자, 어떤 그 유사 속담이 있습니다. 뭐 가는 방망이에 오는 홍두깨다 그런 말이 있는데 작은 공격을 했다가 더 큰 방어를 받아가지고 내 쪽에서 꼼짝달싹 못했을 때 이런 말을 쓰게 되는 것이죠. 자, 실제로 그 상황 연습인데요. 남자가 어떤 여자에게 뭐 어떤 소위 작업을 건다 그러죠. 그런 말을 하는데 실례지만 실례 좀 해도 실례가 되지 않을까요? 이런 말로 상대로 하여금 소위 집적됐습니다. 그럴 때 여자가 어머나 싫어요. 이런 단순한 말이면은 남자로 하여금 제1차, 제2의, 제3의 공격을 하게 열어두는 것이 되십니다. 그러나 여자가 이 말에 흉내를 내면서 오히려 더 세게 대답하기 싫다고 대답을 해도 대답이 될까요?
만일 이런 식의 대답을 했다 그러면 남자는 어떤 기가 죽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장군, 멍군, 그 상대의 작은 공격을 더 큰 공격으로 막아내는 법이 바로 유머에서 큰 효과적인 유머로 쓰이고 있습니다. 자, 뭐 이것도 한 예입니다. 이 유명한 어떤 상황은 제가 설명을 좀 하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작가 버나드 쇼가 무용가 이사도라에게서, 유명한 현대 무용가죠, 실제로 그 청혼을 받았습니다. 무용가 이사도라 덩칸은 뭐라고 말을 했냐면은 버나드 쇼에게 저의 이 뛰어난 몸매와 당신의 뛰어난 머리가 합해지는 이세가 태어나면은 얼마나 뛰어난 아이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결혼을 합시다. 이런 청혼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버나드 쇼가 받아들이기를 뭐라고 얘기를 했냐. 당신의 나쁜 머리와 나의 볼품없는 이 외모가 곁들어진 아이가 이세로 태어나면 뭐가 되죠? 뭐 이런 식으로 거절을 한 유명한 장군 멍군의 실제 사례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모순입니다. 억지 춘향으로 웃기기로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말이 상당히 이게 그 어떤 모순을 중간에 갖고 있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억지로 그걸 우게 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어느 독재 국가에서 그랬습니다. 국민들이 우리는 언론의 자유가 없습니다. 말할 자유가 없습니다. 뭐 그러면서 국왕의 사퇴를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자 국왕이 당신이 지금 언론의 자유가 없다, 말할 자유가 없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은 바로 말을 할 자유가 있는 거 아닌가? 뭐 이런 말을 했다는데 이것이 바로 억지 순양, 억지, 바로 소피즘에 지나지 않는 것인데 이런 식의 것들도 모순의 상당히 유머 어떤 기법에서 큰 역할을 합니다. 자, 이번에는 사투리 응용하기입니다. 자, 누구랑 무슨 말을 했을 때 우리는 지방 사투리를 쓰는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요. 서울말만 고집을 하게 되면은 어떤 평범한 대화는 될 수 있지만은 그 사람의 사투리를 내가 잘 알아듣고 또 흉내까지 내준다 그러면은 이 말은 아주 재미가 있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누군가의 말을 옮길 때가 있는데 그 사람이 심한 사투리를 썼던 사람이라 그러면은 그 사람이 경상도 사람이었다, 전라도 사람이었다 해서 그쪽 지역의 사투리를 그대로 흉내를 내면서 말을 해줬을 때 그 말이 재밌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뭐 아주 간단한 예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서울 지역에서 쓰는 부추라는 채소가 있죠. 이 부추를 경상도 지역에서는 정구지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전라도에서는 솔 또는 소풀이라고 합니다. 전혀 뜻이 다를 만큼 이렇게 달라지는 경우인데 바로 그런 말을 상대에게 쓰거나 못 알아듣게 말을 함으로써 유머로서의 어떤 기능을 하게 하는 것이죠. 사투리의 특성을 이해하기는 쉽지 않습니다만 한두 마디를 배워서 일반 대화에서 쓰게 되면 재미있는 응용이 될 것입니다. 자, 이것은 사실 힘듭니다. 아주 그 뛰어난 개그맨들이 많이 하는 건데요. 뭐 역대 대통령들의 그 음성을 흉내내는 것, 성대모사라 그러죠. 그걸 해가지고 말을 하는 것. 우리가 사장님이 뭐라고 야단을 치셨어. 이 말 대신에 사장님의 목소리를 그대로 흉내내면서 사장님이 이렇게 하셨어 라고 목소리 흉내나 또는 동작까지를 흉내내서 말을 옮기면 그 말은 훨씬 재밌어집니다. 이것이 성대모사 기법입니다. 자, 그 다음에 8번 9단으로 바보 흉내를 낸다고 했습니다. 얼치기 기법이라고 유머 기법에서 말을 하는데요. 자기가 철저하게 낮아지면서 자기를 바보인 척 해버리면은 그 유머는
어디 다칠 데도 없고 누구의 흉을 잡히지도 않습니다. 왜냐? 내가 망가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그런 식으로 밥의 흉내를 내면서 뭐 이를테면은 최불암과 김혜자가 자주 등장을 할 때 최불암하고 김혜자는 부부지 이러면서 자기가 무식한 것처럼 바보인 것처럼 일부러 말을 해버리거나 어떤 말이라도 심하게 더듬거리거나 발음을 불분명하게 함으로써 바보 흉내를 내면은 이것이 유머로서의 큰 성공을 거두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스피치 커뮤니케이션 중에서 유머가 어떤 것이며 어떻게 활용하는지를 알아봤습니다. 그렇습니다. 유머는 대화의 아니 삶의 윤활유가 되는 것입니다. 말 한마디를 할 때도 꼭 상대의 입장을 잘 생각하고 내가 발휘할 수 있는 유머 구사를 배우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